코로나19 KBS 통합뉴스룸 시작합니다. 오늘 상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밀폐된 실내 공간에 다수가 모이는 종교시설을 중심으로 이 감염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현재 확진자는 8,200여 명입니다. 먼저 재난방송센터 연결해서 코로나19 국내 상황 정리해드립니다. 신방실 기자 전해주시죠. 이 시각 현재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8,23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사망자는 오늘 대구 경북 지역에서 4명이 더 사망하면서 79명이 됐습니다. 격리 해제된 환자 계속 큰 폭으로 늘면서 격리 중인 환자도 전날보다 200명 이상 줄었습니다. 각각의 상황을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 74명으로 집계돼 어제부터 이틀 연속으로 70명대에 머물렀습니다. 최근 감소세가 더욱 뚜렷해지고 있는데요. 지역별로 보겠습니다. 대구 35명, 그리고 경북 지역은 7명이 늘어 대구 경북 지역의 확산세가 크게 줄었습니다. 반면 경기 지역에서 20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고 서울과 합치면 26명으로 전체의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구로구 콜센터 관련해서 누적 확진자 추이를 봤더니 확산 초반에 11명에서 80명으로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다가 서울시에서 대대적인 조사와 격리에 들어가면서 잠시 주춤하는 듯 했는데요. 그러나 콜센터 직원이 다녀간 부천 생명수 교회에서 2차 연쇄 감염이 발생하는 등 지금까지 누적 확진자 130명을 넘어섰습니다. 최근 수도권에서도 밀폐된 실내 공간에 다수가 모이는 종교시설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 사례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의 구심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 종교 활동을 최대한 자제해달라고 보건당국은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신방실입니다. 사망자가 늘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 81명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수도권에서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 성남의 한 교회에서는 하루 새 4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서울 구로 콜센터에 이어 수도권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의 집단 감염입니다. 먼저 이승재 기자입니다. 방역 작업이 한창인 경기도 성남의 은혜의 강 교회. 이곳에서 하루 새 확진된 신도만 41명입니다. 앞서 확진된 교회 목사 부부 등 6명과 신도와 접촉해 감염된 2명을 포함하면 모두 49명에 달합니다.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지난 1일과 8일 신도 130여 명이 참석한 예배를 강행했습니다. 35평 좁은 공간에 많은 인원이 다닥다닥 붙어 앉아 감염 예방 수칙은 지켜지기 어려웠습니다. 예배 이것거리를 지킬 수 없는 공간의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130명 정도가 지금 예배를 받는데 2m를 지킬 수가 없는 곳이죠. 교회가 입주한 상가 건물은 물론 주변 상권은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은혜의 강 교회가 있는 건물 2층입니다. 이곳에 보면 카페가 있는데요. 교회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이곳은 잠시 임시 휴업에 들어갔고 건너편에 있는 치과는 은혜의 강 교회 신도들은 반드시 접수 전에 미리 알려달라는 공지를 붙여놨습니다. 주민들은 종교의 자유는 인정하지만 집단 예배를 계속 강행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만약에 이제 발생이 되면은 어떠한 법적인 제재들은 벌금을 낸다 이렇게 뭔가가 있었으면은 좀 조심하지 않았을까. 남아있는 이게 뭐냐고요, 지금 동네 사람들. 임대료 등 살림살이를 헌금에 의존하는 재정 문제도 교회들이 예배를 지속하는 현실적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나이든 목회자와 신도가 많은 영세한 교회의 경우에는 온라인 예배도 어려워 상당수가 감염 위험이 큰 집단 예배를 강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이렇게 집단 감염이 발생한 교회에서 예배 전에 특이한 행동을 한 걸 방역 당국이 찾아냈습니다. 코로나19에 효과가 있다며 소금물을 분무기에 넣어 신도들 입안에 뿌린 건데요. 이 방역 당국은 이러한 행동이 감염을 확산시켰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현태 기자입니다. 은혜의 강 교회 예배 전 모습이 담긴 CCTV 화면입니다. 신도들은 입을 벌리고 있고 교회 관계자가 분무기를 입안에 거의 넣다시피 해서 액체를 뿌립니다. 이뿐만 아니라 손바닥에도 분무기를 썼습니다. 분무기에 든 액체는 소금물.
코로나19를 없애는 데 효과가 있다며 뿌린 겁니다. 그러나 소금물이 효과가 있다는 건 과학적으로 전혀 입증되지 않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교회는 사실이 아닌 정보를 믿고 소금물을 신도 100여 명에게 뿌렸는데 방역당국은 이러한 행동이 감염을 확산시켰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배 참석하신 분 중에 환자가 있었고요. 그분한테도 그 분무기가 쓰였고 계속해서 그 분무기를 소독하거나 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한 분이 계속 뿌리고 있었기 때문에 거의 이거는 특히 이제 입을 벌리고 한 분이 이렇게 뿌리고 이거를 계속했기 때문에 사실상 직접적인 접촉과 다름이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무기에서 나온 액체가 공기 중 작은 입자인 에어로졸 형태로 흩어지면서 교회에 있던 코로나19 확진자의 침방울과 섞여 공기 중에 퍼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분무기의 위험성 때문에 감염병이 확산하는 시기엔 병원에선 의료용 분무기 사용을 자제하기도 합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잘못된 정보의 확산, 이른바 인포데믹이 전염병만큼이나 위험하다고 경고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인포데믹이 코로나19 방역의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전 세계 경제 위축이 우려되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오늘 임시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전격 인하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는 연 0.75%로 사상 처음 0%대로 떨어졌습니다. 장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주식시장이 또다시 3%대 급락세로 마감한 지 1시간 뒤 한국은행이 임시금융통화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시작 20분도 안 돼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전격 인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는 연 0.75%, 사상 처음 0%대에 진입했습니다. 한은이 임시금통위를 열어 금리를 내린 것은 9.11 테러 직후와 2008년 세계 금융위기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를 예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빠르게, 훨씬 또 많은 지역으로 이렇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경제 활동 그 위축의 그 정도가 당초 예상보다는 크고 그 영향도 상당히 장기화할 것으로 이렇게 보았습니다. 시중에 돈을 푸는 유동성 공급 확대 대책도 함께 내놨습니다. 먼저 금융기관이 중소기업에 대출하면 한은이 저금리로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중개지원 대출의 금리를 0.25%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그만큼 중소기업 대출이 늘고 기업의 이자 부담도 줄게 됩니다. 또 은행 채권을 한국은행이 사는 방식으로 금융기관들의 자금 조달도 돕기로 했습니다. 이주열 총재는 올해 우리 성장률은 애초 전망한 2.1%에 미치지 못할 것 같다며 앞으로도 통화 정책을 완화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세계 경제가 타격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 중국은 지난 1, 2월 산업 생산 증가율이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자 미국과 유럽, 일본 중앙은행에 이어서 앞서 보신 것처럼 우리 한국은행도 이 통화정책 대열에 동참하는 등 국제 공조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통화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보도에 서현민 기자입니다. 우리뿐 아니라 아시아 증시 전체가 오늘도 크게 내렸습니다. 유럽 증시는 더 큰 폭으로 하락한 채 장을 시작했습니다. 각국 중앙은행이 잇따라 금리를 내리고 돈을 풀고 있지만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겁니다. 중국 산업 생산 급감에서 드러나듯 코로나19가 결국은 세계 실물 경제 전체에 타격을 줄 거란 불안감입니다. 유럽에서 경제 규모가 네 번째로 큰 이탈리아의 재정 위험이 다시 불거져 다른 유럽 국가로 전이될 거란 우려. 또 부실 기업이 돈을 못 빌려 연쇄 도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데 특히 유가 급락으로 부실해질 미국의 셰일가스 기업들이 꼽힙니다. 통화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하는 인식이 주요국 정부와 중앙은행의 정책 대응 시장의 불안 심리를 완화하는 데는 기여할 것으로. 통화 정책은 기본이고 정부가 재정을 풀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대구 경북 지역. 소비 심리 위축으로 타격이 큰 항공과 내수 서비스 업종. 그리고 전염병 확산으로 위축돼 어려움을 겪는 수출 주력 산업 등이 이 고비를 넘길 수 있도록 선제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정 섹터가 파산 도산이 이어지는 경우에 잘못하면은 위기 상황으로 이어질 수가 있고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때문에 정부의 추경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다음에도 상황에 따라 수시로 추가 대책이 필요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KBS 뉴스 서영민입니다. 정부가 이미 2차례 연기한 학교 개학을 또 늦출지 내일 입장을 발표합니다. 학사 차질은 물론 대학 입시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데도 이 교육부가 심각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학교가 지역사회 감염의 새로운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이철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 전체 확진자 중 20세 미만 미성년자는 510여 명입니다. 전체 확진자 8,200여 명 가운데 10대는 432명, 10세 미만은 85명으로 전체의 6%가 넘습니다. 사망자는 단 한 명도 없고 치명률은 0입니다. 그럼에도 보건당국은 이미 2차례 연기된 개학을 또 미룰 것인지 논의 중입니다. 우선 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이라는 공간 자체가 여러 사람이 밀집해 생활하는 만큼 감염에 취약하다는 지적입니다. 더 큰 문제는 학교가 지역사회 감염의 새로운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학생들이 집으로 돌아가거나 지역사회로 돌아갔을 때 고령의 지역사회 감염을 확산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매우 높게 가지는 이러한 연결고리로서의 학교가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 개학이 연기되면 각급 학교들의 법정 수업 일수를 채우지 못하는 것은 물론 고3 학생들의 경우 1학기 중간고사를 제때 못 봐 내신 평가에 차질이 생기는 등 대입 일정까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개학 일정이 미치는 사회적 영향이 크지만 교육당국은 3차 연기가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연기 기간을 놓고 서울과 대구 교육감의 주장처럼 2주로 할지 아니면 1주만 더 연기할지 고심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감염학회 등 전문가들은 지역사회 전파의 중심이 될 수 있는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휴교를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교육부는 내일 3차 개학 연기 여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유럽의 코로나19 확산세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등에서 이 사망자 수가 급증하면서 누적 사망자가 2,300명을 넘어섰는데요. 불필요한 주민 이동을 제한하기 위해서 유럽 각국이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조윤진 기자입니다. 이탈리아에서는 하루 만에 코로나19로 368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스페인과 프랑스에서도 각각 97명과 29명이 숨졌습니다. 세 나라 모두 코로나19 발병 이후 가장 많은 사람이 숨졌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유럽 전체의 누적 사망자 수는 2,300명을 넘었습니다. 확산세가 가속화하는 분위기입니다. 스페인은 하루 동안 1,400여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스위스는 확진자 수가 24시간 만에 800여 명에서 2,200여 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유럽 각국은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독일은 프랑스,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과 맞닿은 국경의 검문 검색을 강화했습니다. 사업 등 특정한 목적이 없으면 국경을 통한 출입국이 제한됩니다. Und ich bitte daher alle Bürgerinnen und Bürger, nicht zwingend notwendige Reisen in diesen Bereichen unbedingt. 프랑스는 식당과 카페 영업을 금지한 데 이어 항공기, 열차 등의 교통편도 대폭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스페인과 체코는 생필품이나 약을 사러 가는 것과 출퇴근을 제외하고는 주민 이동을 제한했습니다. It was all sort of normal until yesterday afternoon stuff started shutting. We wanted to go get somewhere to eat and there just wasn't anywhere. 오스트리아는 5명 이상의 행사나 모임을 금지하고 아일랜드는 전국의 모든 술집 영업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조현진입니다. 또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미국에선 사재기가 극성을 부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사재기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현재 미국에선 하루 새 확진자 수가 200~300명씩 빠르게 늘면서 특정 장소 이용을 금지하고 이동도 제한하는 국가 이동 제한 조치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금표령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현재 미국 내 대형마트에서는 휴지가 들어오기 무섭게 동의나는 상황. 생수나 야채, 우유 사재기 조짐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급기야 트럼프 미 대통령이 긴급 브리핑을 통해 사재기를 자제해달라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You don't have to buy so much. Take it easy. Just relax. People are going in and they're buying more.
I remember 이런 가운데 미국 내 확진자 수는 3,000명을 넘어섰습니다. CNN 등 미 언론들이 전국 보건단체와 병원 데이터 등을 취합한 결과입니다. 불과 이틀 만에 1,000명이 더 늘어난 수치입니다. 사망자도 60명이 넘었습니다. 동부에서는 뉴욕주를 중심으로 확산세가 빠르게 진행 중입니다. 최초 집단 감염 사례가 나왔던 워싱턴주도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진단키트 부족 등 초기 문제점이 빠르게 개선되곤 있지만 신속한 검사 시스템과 병실 등을 확보하는 건 여전한 과제입니다. What we don't want to do is to flood the waiting rooms and emergency departments with patients who are sick and transmitting a flu-like illness, whether it's influenza or coronavirus illness, to each other while they're waiting. 미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파우치 소장은 레스토랑 등의 출입을 제한하는 이른바 국가 이동 제한 조치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현재 미국 내 놀이공원 등 오락시설들이 속속 문을 닫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확산으로 영화관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관람객 1명 없이 상영되는 영화들이 늘면서 영화관 관객 수는 2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철영입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유럽 국가들에 대해 여행 자제를 의미하는 2단계 황색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이 특별 입국 절차도 유럽 전역으로 확대가 됐는데요. 정부는 다만 아직은 격리 조치나 입국 금지 등 입국 제한을 고려할 단계는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경진 기자입니다. 외교부는 어제 서유럽과 중유럽 지역에 여행 자제를 의미하는 2단계 황색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대상은 그리스와 네덜란드, 덴마크와 독일, 이탈리아와 프랑스 등 EU 회원국들과 영국과 바티칸 등 우리 국민이 자주 여행하는 국가까지 모두 36개 국가입니다. 서유럽과 중유럽 거의 모든 국가가 해당됩니다. 지난 12일 이미 2단계 여행 경보가 발령된 이탈리아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는 1단계를 건너뛰고 바로 2단계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정부가 이례적으로 여행경보 1단계를 건너뛰고 2단계 경보를 발령한 건 유럽의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그만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외교부는 이동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유럽 지역 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것이 우려스럽다며 유럽 여행을 되도록 자제하고 유럽 현지에 체류 중이라면 신변 안전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어제부터 특별 입국 절차도 유럽 전역으로 확대됐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가 해외에서 역유입되는 걸 막기 위해 앞으로 모든 입국자에 대해 특별 입국 절차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격리나 특정 국가 입국 금지와 같은 입국 제한 조치는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로서는 특별 입국 절차와 스마트폰 앱을 통한 해외 입국자 추적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확산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정부 판단입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서풍이 강하게 불어들고 있습니다. 기존의 찬 공기와 함께 따뜻하게 유입되고 있는 서풍이 부딪히며 해서 비구름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먼저 아침에는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 지역에, 낮에는 충북 북부와 경북 북부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저녁 한때 지리산 부근에도 비가 조금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특히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과 일부 강원 내륙 지역에는 최고 5cm가량의 눈이 내려 쌓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국외에서 오염물질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점차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풍의 유입으로 기온도 크게 오르겠는데요. 서울의 아침 기온 2도, 철원 0도, 광주 역시 2도, 부산이 7도로 출발하겠습니다. 한낮 기온 크게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포항이 19도, 대구 18도, 대전 13도, 철원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계속해서 포근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코로나19 KBS 통합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